지난 75년간 유럽 안보의 근간을 지탱해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가 오늘 밤 조용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해체는 흔히 예상하는 극적인 선언이나 공개적인 배신이 아닌 응답 없는 전화 한 통과 설명 없는 군사자산의 은밀한 재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72시간 동안 미국이 전략적 핵 경계 태세인 데프콘 3을 발령하고 러시아가 핵교리를 개정함에 따라 7개 네이토 회원국 정부는 동맹의 틀을 벗어나 각국의 생존을 위한 독자적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탈패 선언 없이도 나토의 군사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가 네이토의 재래식 군사작전을 핵공격의 허용 범위 안에 포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교리 활성화를 선언한 이후 네이토 회원국들은 자국의 군사자산을 동맹의 전방 배치 지역에서 철수시켜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네이토 집단 방어의 핵심인 제5조, 즉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원칙보다 자국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브뤼셀의 네이토 사무총장이 긴급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각국 정부가 동맹의 보호 능력보다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끼면서 통일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균열은 구체적인 군사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에스토니아의 MRE 공군기지에서 수행하던 발트해 공중 치안 유지 임무에서 유로파이터 전투기 편대를 철수시켜 바이에른의 본국 기지로 복귀시켰습니다. 폴란드 역시 네이토의 가장 취약한 방어선인 수바우키 회랑 인근에 배치했던 제18 기계화 보병사단을 바르샤바 방어를 위한 후방 방어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프랑스는 핵 투하 능력을 갖춘 라팔 전투기에 대해 네이토 지휘권이 아닌 프랑스 국방 목표를 위한 국가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하에 유럽 안보 아키텍처가 소리 없이 해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72시간 동안 발생한 네이토 회원국들의 군사자산 재배치는 각국 정부가 처한 국가적 생존 계산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내부 통신 분석에 따르면 발트해 공중 치안 유지 임무에 투입되었던 4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철수는 단순한 전력 감축이 아닌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의 수정된 핵교리는 핵 보유국의 동맹국이 수행하는 재래식 작전이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발트해에서 작전 중인 자국 전투기가 러시아의 정당한 핵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네이토와의 사전 협의나 제4조에 따른 논의 없이 단독으로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동맹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전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운영상 정의로서의 동맹 균열입니다. 가장 작전적으로 중대한 변화는 폴란드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네이토의 전력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인 수바우키 회랑 인근에 배치했던 제18 기계화 보병사단을 바르샤바 방향으로 퇴각시켰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네이토 동부전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 지형으로 이곳을 포기하는 것은 동맹 전체의 방어 태세를 포기하고 자국 수도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생존 우선주의적 신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모든 연합군 사령부는 현재 이 움직임을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 하락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치는 더욱 근본적인 전략적 재천명을 담고 있습니다. 핵 투하 능력을 갖춘 라팔 전투기에 발령된 국가 경계 태세는 드골 시대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의 독자적 핵 억제 교리를 이론이 아닌 실전 태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국가적 생존을 위기 순간에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동맹국에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핵 경계 태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안보가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작전으로 증명함으로써 네이토 내의 비용 분담과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데프콘 3 발령 이후 72시간 이내에 집중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의 네이토 회원국들은 이번 위기가 과거의 호르무즈 해협 광구 부설이나 이스칸데르 미사일 타격 등 이전의 분쟁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분쟁들은 유럽의 군사작전을 러시아의 핵보복 범위 안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푸틴의 핵교리 활성화는 네이토의 모든 재래식 작전, 즉 발트의 초계와 전방 배치 기갑 부대 운영을 실질적인 핵타격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교리적 위협 앞에서 동맹의 틀이 자국의 군사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냉정정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미국의 작전적 제약이 노출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8차례의 연속적인 분쟁 사례를 통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국내 정치적 부담과 확전 위험으로 인해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을 주저하는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항공모함이 퇴각하고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응이 제한적이었다는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데프콘 3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실제 작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미국 국내 정치의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7개국 정부는 동맹 의무보다 국가 생존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7개국 정부의 자산 재배치로 인해 네이토의 작전 능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체 국방력으로 러시아를 저지할 수 없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핵심 전력인 독일의 공중 지원과 폴란드의 기갑 방어선이 사라지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에서 발생한 물리적 방어선의 부재는 러시아 군사계획에 가시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를 위한 전체라는 집단 방어 보장이 조건부로 전락했음을 실무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번 사태로 확인된 작전적 사실은 동맹의 이행 비용이 각국이 감당할 수 있는 생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네토의 상호 방어 조항이 기능적으로 불능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안보의 생존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자적인 핵 억제력의 확보입니다. 프랑스의 국가 핵 경계 태세는 유럽 내에 핵 투하 수단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나 이를 유럽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권을 양보하는 수준의 고도화된 정치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데프콘 3 상황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이 가진 위험성을 노출시켰으며 유럽 국가들은 이제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독자적인 핵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율적인 재래식 군사 역량의 확충입니다. 냉전 이후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며 군비를 축소해온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제 자국 영토를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네이토의 공백을 메우고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국방 예산의 약 3배에 달하는 재정 투입과 1945년 이후 유지해온 군사적 억제 중심의 전략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조건부로 판명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계속 의존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타협입니다. 현재 베를린, 파리, 모스크바 사이의 비공식 채널에서는 공개적인 성명과는 다른 긴박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러시아의 영향권 인정이나 네이토 확장 중단과 같은 타협을 막아왔으나 동맹의 신뢰성이 하락한 현재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의 안보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위기가 핵 분쟁 없이 종결되더라도 미래의 유럽 안보는 워싱턴이 주도하지 않은 유럽과 러시아 간의 독자적인 합의체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스크바는 무력 정복이 아닌 미국의 확장 억제가 불능이 되는 지점을 정교하게 공략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추구해온 네이토 분열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외교안보당국은 1949년 이후 지속된 동맹 시스템의 붕괴를 직시하기보다 일시적인 혼란으로 치부하며 구조적인 재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의 동맹체제가 영구적이지 않으며 미국의 이핵 능력이 의심받는 순간 조용한 해체 단계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75년간 유럽을 지탱해온 미국의 안보 닻은 오늘 밤 각국의 자국 영토 회귀와 함께 소리 없이 제거되고 있습니다.